영조시대 충청도의 한 마을. 늦가을 바람이 쌀쌀하게 불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던 박문수의 발걸음이 딱 멈췄습니다. 어디선가 낮게 깔린 울음소리가 들려왔거든요. 담장 너머 쪼그려 앉은 여인 하나. 무명 치마가 흙바닥에 질질 끌렸고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문수는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발걸음을 돌려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순례였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채 석 달도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장례를 치르고 곡기를 겨우 이어가며 버티던 그 짧은 시간 동안 마을에서 제일 넓은 기와집에 사는 부자 최 씨가 찾아왔습니다. 서방이 내게 돈을 빌렸소. 못 갚으면 담보로 잡아둔 논을 내놔야지. 순례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담보라니요? 저는 그런 말 들은 적이 없는데요. 최 씨는 품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차용증이었습니다. 그것도 선명한 손도장이 찍힌. 이게 증거요. 죽은 서방이 직접 찍은 지장이라고. 어디 가서 따질 테면 따져보시오. 순례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렸습니다. 글을 모르는 순례는 종이 위에 글자를 읽을 수도 없었고 남편이 정말 그런 약속을 했는지조차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논 열마지기. 남편이 평생을 갈아 일군 땅이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박문수는 말없이 순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차용증에 지장이 찍혀 있다. 손도장이라는 건 살아있는 사람도 마음만 먹으면 위조할 수 있는 법입니다. 특히 죽은 자의 것이라면 반박할 사람이 없으니 더더욱 쉬운 일이었죠. 박문수는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남편분은 평소에 꼼꼼한 분이었습니까? 순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소중한 물건은 항상 정성껏 챙기던 양반이었어요. 뭐든 오래 쓰려고 애를 썼고. 박문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혹시 집안에 남편분이 쓰시던 물건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순례는 영문도 모른 채 그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박문수는 방 안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뒤주 옆에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반듯하게 접힌 종이 몇 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종이를 들어 빛에 비춰봤습니다. 손끝으로 살살 문질러 봤습니다. 그리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밀랍. 남편은 소중한 문서들이 습기에 상하지 않도록 종이에 밀랍을 먹여 보관해두고 있었던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평범한 종이였지만 물에 닿으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종이었죠. 박문수는 조용히 그 종이 한 장을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순례에게 말했습니다. 사흘 뒤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으시오. 내가 직접 이 사건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마을 마당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최 씨도 나왔습니다. 표정은 여유로웠습니다. 지장 찍힌 차용증이 있는데 뭐가 두렵겠냐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박문수가 마당 한가운데 서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죽은 자의 억울함을 푸는 자리입니다. 지난 사흘간 나는 죽은 자와 대화를 나누었소. 그리고 자기의 억울함을 직접 나타내 보이겠다고 했소. 여기 모인 여러분 모두가 증인이요.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논의 주인이 누구인지 죽은 자가 직접 밝혀줄 것입니다. 최 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허튼 소리 마시오. 박문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이미 커다란 가마솥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펄펄 끓는 물이 가득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두 사람이 각자 종이를 끓는 물 위에 던집니다. 물에 가라앉는 자가 거짓을 말한 것이요. 물 위에 뜨는 자가 진실을 말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최 씨는 잠깐 멈칫했지만 이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해보시죠. 박문수가 먼저 최 씨에게 종이를 건넸습니다. 최 씨는 종이를 받아 끓는 가마솥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손을 펼쳐 종이를 떨어뜨렸습니다. 슥! 종이는 뜨거운 물에 닿자마자 흐물흐물 불어오르더니 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최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번엔 술래 차례였습니다. 술래는 떨리는 손으로 박문수가 건네준 종이를 받았습니다. 눈을 꼭 감고 기도하듯 잠시 서 있다가 천천히 가마솥 위로 손을 뻗었습니다. 종이를 놓았습니다. 물 위에서 종이가 둥실둥실 떠올랐습니다. 아! 마을 사람들 입에서 터져나온 탄성이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술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의 낯빛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신명이 가렸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이 상황 앞에서 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차용증은 제가 만든 겁니다. 죽은 최서방 도장을 몰래 찍었습니다. 논이 탐나서 그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최 씨에게 쏟아졌습니다. 술래의 울음소리만이 조용히 마당을 감쌌습니다. 박문수는 뒤로 한 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이 종이는 죽은 서방이 생전에 밀랍을 먹여두었던 문서지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밀랍을 먹인 종이는 물을 튕겨냅니다. 가라앉지 않습니다. 귀신이 도운 게 아니라 꼼꼼하고 성실하게 살았던 남편의 손길이 아내를 지켜준 겁니다. 최 씨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박문수는 그를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거짓말을 할 수 있소. 하지만 평생 쌓아온 사람의 흔적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논 열맞이기는 술래에게 돌아왔습니다. 술래는 아이를 끌어안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이 눈물은 슬퍼서 우는 눈물이 아니고 기쁨의 눈물이면서 동시에 남편에 대한 그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최 씨는 마을 관아에 넘겨졌습니다. 술래가 정신을 차리고 어사를 찾았을 때는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감사 인사라도 꼭 드리고 싶었는데 박문수는 아무 말 없이 마을을 떠났습니다. 다음 마을로 또 다음 마을로 그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